네, 반갑습니다. 스페이스N의 박광남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투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죠. 바로 스페이스X의 IPO, 즉 기업 공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 전해진 스페이스X의 IPO 소식은 시장에 매우 뜨거운 반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상장서를 부인했었던 스페이스X였기에 시장은 정말 상장하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서 이를 공식화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트윗은 우주 전문 기자 에릭 버거가 쓴 글입니다. 이 Here's why I think SpaceX is going public soon, 즉 SpaceX가 곧 상장할 것 같다는 분석 기사를 올린 거죠. 근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아래 댓글을 보시면 평소처럼 에릭은 정확하다라고 적었는데요. 이 CEO가 기자의 상장 예측이 정확하다고 인정을 한 셈입니다. 이 트윗 하나로 시장은 스페이스X의 상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스페이스X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길래 1.5조 달러 가치로 IPO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만약 1.5조 달러 가치로 상장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이 AI 시대의 총화죠. TSMC를 제치고 미국 시장 내 시가총액 10위 안에 진입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아람코가 조달한 290억 달러를 상회하는 역사상 최대 금액인 300억 달러, 원화로 보면 약 42조 원의 엄청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죠. 이 막대 그래프, 이 긴 막대 그래프는 전 세계 로켓 발사 횟수고요. 옆에 작은 옅은 회색 그래프가 스페이스X의 발사 횟수입니다. 이 주황색 선은 어떤 거냐면 이 발사, 전체 발사에서 스페이스X가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2016년만 하더라도 이 불과 9%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점점 더 우상향하더니 2024년에는 52%,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는 무려 57%까지 치솟습니다. 전 세계에서 쏘아 올리는 로켓 10대 중에 대충 6대가 스페이스X의 로켓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우주 발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실제로 단순히 횟수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실력은 우주로 나르는 화물의 무게, 즉 페이로드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프의 회색 부분이 바로 미국의 총 페이로드 물량인데요. 사실 이 중에서 40에서 50톤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스페이스X의 물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우주 페이로드의 약 85%를 혼자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우주 페이로드의 비중이 발사 점유율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건 발사당 퀄리티 또한 훨씬 높다는 뜻이니까요. 러시아, 중국, 유럽을 다 합쳐도 스페이스X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횟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압도적인 수송 능력의 격차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많은 로켓으로 무엇을 쏘아 올렸을까요?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화면의 주황색 선인 누적 위성수를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8대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누적 9,079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9,000대가 넘는 위성이 촘촘하게 감싸고 있다는 건데 이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프라이자 엄청난 경제적인 해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압도적인 인프라가 깔리니까 가입자의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지금 막대 그래프를 보시죠. 2022년에 100만 명이었던 가입자 숫자는 2025년에만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8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터지는 인터넷망이 완성이 되면서 빠르게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최근에 에코스타라는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D2D 주파수로 모바일과 직접 연결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런칭하게 된다면 이 가입자의 순증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런 폭발적인 가입자의 증가로 매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46억 달러였던 매출이 2024년 131억 달러를 찍었고요. 2026년에는 220에서 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분간은 이렇게 빠른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D2D 서비스 등이 신규 런칭되게 되면 이 가입자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이는 더욱 빠른 매출 성장세, 즉 매출 성장세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속화된 성장세가 확인이 된다면 사실 시장 내에서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것도 타당하다고 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페이스X의 경쟁력은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 차트가 사실 간단하게 모든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맨 왼쪽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현재 9,079대가량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면 경쟁자 아마존의 프로젝트 레오는 153대고요. 중국의 국영 프로젝트인 거왕과 첨범은 약 100여 대의 수준입니다. 사실은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초격차가 이미 벌어져 있는 거죠. 이 우측 그림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현재 지구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빼곡하죠. 벌써 이 정도의 차이가 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 스페이스X가 더 무서운 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격차를 더욱더 벌리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차세대 위성이 V3의 스펙을 정리한 표를 한번 보시죠. 특히 이 중에서 다운링크 용량을 한번 봐주시면 기존의 V2 미니 위성이 100GB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이 V3 같은 경우는 1TB 수준으로 무려 10배나 빨라집니다. 이 위성의 무게도 2.5배가 커지고요. 전송 용량은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통신 성능이 뛰어난 통신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첫 번째, 위성의 숫자가 많아야 하고요. 두 번째, 위성당 성능이 좋아야 한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위성도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 위성의 성능도 가장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소비자라면 어떤 서비스를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답은 자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스페이스X의 또 다른 경쟁력은 선제적인 인프라의 투자에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기를 기다렸다가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진화와 동시에 압도적인 생산 시설을 미리 깔아버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최근 11차 시험 비행 성공으로 초기 버전인 블록2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더 크고 강력하며 재급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3 체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로켓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는 과거에 굳이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텐트에서 로켓을 만들던 이 수공업 시절을 끝냈고요. 텍사스에 완공된 스타팩토리는 100만 평방피트 규모의 영구적인 공장을 지었습니다. 24시간 풀가동되고요. 이 부품 동선을 최적화해서 마치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로켓을 찍어내듯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밝힌 목표는 하루에 스타쉽 한 대 생산이었는데요. 이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이 속도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100m 높이의 조립동이 메가베이2가 가동되면서 여러 대를 동시에 조립하는 병렬 처리 능력도 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더 큰 기가베이를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남들이 로켓 하나를 개발할 때 스페이스X는 로켓을 매일 찍어낼 수 있는 공장부터 짓는 것, 사실은 이런 과감한 투자와 선제적인 전략 그리고 빠른 실행 등 이 스페이스X의 본질적인 경쟁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생산된 로켓을 쏘아 올릴 발사 인프라에 대한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여기서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스페이스X만의 파괴적인 발상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한 사이트에서 30분 간격으로 스타쉽 2대를 쏘아 올리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이 우측 사진은 새로 환경 승인을 받은 SLC 3층 발사대 인프라 확장이 완료됐다는 내용입니다. 2027년에는 스페이스X가 총 7개에서 8개의 발사대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이 케이던스, 즉 고빈도 발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는 발사 횟수가 전년 대비 못해도 40에서 50%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쟁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쏘기도 벅찰 때 스페이스X는 하루에도 수차례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일일 발사 역량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자체 위성망 구축 속도는 물론 외부 발사 수주 경쟁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이런 점들을 다 결정적인 해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스페이스X는 이번 IPO로 조달한 그 막대한 자금을 과연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 걸까요?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화면에 나온 머스크의 멘트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는 3년 안에 국제화된 AI 컴퓨팅을 갖춘 위성이 AI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왜 굳이 우주에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할까요? 라고 하면 머스크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지구상에서는 전력 공급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주로 가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무제한 얻을 수 있고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운용 및 냉각 비용이 0에 수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위성당 100kW급 출력을 갖춘 위성들을 띄우면 연간 100GW의 순수 AI 연산 능력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이 위성들이 레이저로 연결되어 지구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오비탈 컴퓨터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머스크의 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트윗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다음 단계는 달에 위성 공장을 짓고 전자기 레일건으로 로켓 없이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류는 카르다시오프 2단계 문명, 즉 태양계의 에너지를 온전히 활용하는 문명으로 진입하게 된다라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사실 스페이스X는 단순히 인터넷만 연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지구의 에너지 한계를 넘어서 우주 자체를 거대한 AI 공장으로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밝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스페이스X 상장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스페이스X의 IPO는 단순한 주식시장의 이벤트만이 아닙니다. 우주 산업이 과학적 실험 단계에서 거대 산업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고요. 이미 9,000개의 위성과 800만 명의 가입자, 그리고 2027년까지 2배 이상 늘어날 인프라는 1.5조 달러라는 이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을 받쳐줄 수 있는 강력한 펀더멘털입니다. 이번에 확보될 자본은 경쟁자들의 추격 의지를 꺾어버리는 초격차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지금 인류의 경제 권역이 지구 밖으로 확장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스타쉽이 가져올 획기적인 발사 비용의 절감은 그동안 우리가 꿈만 꿔왔던 우주 제약 제조, 궤도상 조립, 달 자원 채굴 같은 새로운 산업들을 손익분기점을 현실적인 수준까지 낮춰줄 것입니다. 과거 광대역 인터넷이 정보 전송 비용을 0으로 만들며 디지털 경제를 탄생시켰듯이 이 스페이스X의 혁신은 물류 이동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며 피지컬 우주 이코노미라는 거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거대한 시작점에 선 스페이스X를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우주 산업을 읽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